당신이 찾기 시작하면 세상은 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결국 관찰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책에서 배우기 전에 삶에서 먼저 배웠습니다. 해고되고 이혼하고 빚까지 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근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을 아주 단단히 넣었더니 세상이 그걸 계속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관찰이라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찾을 준비가 됐느냐의 문제구나.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원리를 천재들이 어떻게 써왔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생각의 탄생 책으로 저의 생각까지 담아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직입니다. 천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삶을 바꿔놓을 고민이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 피카소, 테슬라, 파바로티. 이 사람들은 그냥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관찰로 확장시키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식은 관찰에서 시작된다. 관찰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자마자 제가 했던 인생 실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번에 낸 강의에선 생각의 틈이란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때부터 책을 더 열심히 보기 시작했고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계속 저에게 말합니다. 유튜브 해보라니까.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했고 저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의를 신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초회 특전을 모두 챙겨드리니 제 카드값이 인생 최대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생각의 틈으로 돌아왔어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제 강의에 나온 방법으로 생각의 틈을 만들 때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넣어두면 억지로 반복하지 않아도 뇌와 내면이 알아서 그걸 찾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겪은 거죠. 당시에는 어떻게 벗어나지?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원하는 걸 틈에 넣어두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영상, 정보, 기회가 마치 우연처럼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들으신 어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제가 뭐가 안 되어서 막혔었는지도 알게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강의를 듣고 난 지금 어쩌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강의 자체가 제게는 어떤 메신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만 좀 헤매고 이거 보고 배워서 좀 다르게 해봐라는 계시가 아닐까 싶었다는. 이분의 리뷰에서 보면 이분도 생각의 틈을 알아차리고 원하는 걸 넣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그걸 넣었을 때 뇌와 내면이 알아서 찾기 시작하면서 그걸 알려주는 메신저가 눈에 보이게 되고 알아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즉 내가 뭘 찾는지 마음에 박아두면 세상이 힌트를 보여주는 걸 저는 알게 된 겁니다. 즉 세상이 도와주기 시작한다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책에서 말하는 관찰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통찰은 세속적인 것의 장엄함을 감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의 틈에 잘 넣느냐 이뿐입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게 확실해야 뇌와 내면이 그걸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걸 실제로 삶에서 실행한 사람이 바로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입니다. 그는 기둥 없이 넓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길을 가다 동물의 사체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바로 척추뼈를 보게 된 거죠. 자연의 곡선, 힘의 분산 구조,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자신이 찾는 진짜 보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천재라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가우디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틈에 넣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보든 힌트로 보였던 거죠. 이게 바로 제가 그때 느낀 세상이 갑자기 도와주기 시작한다는 느낌입니다. 원하는 게 뇌에 설정되고 내면에 박히면 세상은 전부 힌트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 힌트를 얻었다면 이젠 형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책에서는 관찰 챕터 바로 다음 형상화를 챕터로 두고 있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들 말이다. 이런 느낌과 감각을 다시 불러내거나 어떤 심상으로 만들어 머릿속에 떠올리는 능력이 바로 형상화다. 즉 틈에 넣어둔 걸 통해 세상에서 힌트를 발견하면 그걸 가지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되는 거죠. 상상을 잘하는 사람이 현실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머릿속으로 음악을 연습합니다. 피아노 앞에서 실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더 많이요. 노벨상을 받은 화학자 피터 미첼은 공간에서 나타나는 원자들 간의 관계성에 대해 상상하는 것이다. 그럼 대체 그 상상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형상화 챕터에서 4가지의 훈련법을 제안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2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2가지는 결국 내 안의 장면을 외부 현실로 옮기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첫째, 읽고 있는 소설을 마치 영화로 보는 것처럼 아니면 그것을 라디오로 듣고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려 보라. 바나나, 눈, 고양이를 상상할 때 머릿속에서 그것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심지어 맛까지 보려고 노력해 보라. 둘째,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마음껏 해보라. 만일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면을 다시 떠올리고 싶다면 그것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머릿속으로 다시 쓰고 다시 보라. 이 훈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주 대단한 훈련법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약 15년 전에 읽었었는데요. 이 책에 나온 대로 상상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습한 것이 책을 쓸 때 도움이 많이 되었고 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책을 쓸 때 전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들을 보면서 묘사하는 거죠. 따라서 상상을 잘 하게 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즉 자신의 미래가 현실이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단단히 생각의 틈에 넣어두고 뇌와 내면이 알아서 관찰하게 두면 세상이 당신에게 힌트를 보여줍니다. 관찰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힌트를 기반으로 형상화를 시작하면 그 상상이 결국 현실을 만들게 됩니다. 당신이 찾기 시작하면 세상은 주기 시작합니다.